홍익표 의원을 연결을 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혀 몰랐다. 민주당을 이제 탈당하겠다. 파리에서 이렇게 밝혔고 오늘 또 인천국제공항 도착해서 했던 발언들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파리에서 발언보다는 오늘 귀국하시면서 한 발언이 조금 더 나아간 발언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고 책임 있게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송영길 전 대표라는 점에서 송 대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일단 당내에서는 또 현역 의원 169명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 나오고 진실고백운동, 특별조사기구 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검찰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일단 당도 움직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조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소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좀 확인이 된 이후에 예. 당은 필요한 조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탈당했다고 해서 당이 면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그리고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당이 모든 무한 책임을 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생각입니다. 원내대표가 되셔도 어떠한 모든 조치를 열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육성이 공개된 녹취록인 윤관석 의원, 또 이성만 의원은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이 이 두 분의 경우는 조속히 정리해야 된다. 일각에서는 또 탈당 요구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예. 일단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순서상으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녹취록에 육성이 공개된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또 현재 정확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부 명단이 돈봉투 수수와 관련된 명단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 또 김정혁 전 비대 함께 네. 질문하실까요? 장 변호사부터. 일단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돈봉투 의혹이라는 악재가 터진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연루된 현역 의원이다라고 해서 익명으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공천과 관련해서 이 돈봉투 의혹에 관련된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기준 같은 거,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의원님의 최소한 생각은 어떻게 정리가 돼 계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되면 특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당내 기준과 원칙을 만들 거고요. 당내 기준과 원칙은 절대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대충 넘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의 혁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저는 김종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이 돈봉투 파장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민주당은 어떤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한국 정치 전체를 좀 바꿔보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보통 예. 이런 경우 세 가지 차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거나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과 문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른
관련된 또는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저는 뭔가 혁신됐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분들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약속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안도 있으신 거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 사실관계 특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그 어떤 기준을 세울지를 당내 그 집단지성을 모으겠습니다. 다만 그건 확실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거 나가시는 것 때문에 저희 모셨는데, 자, 왜 홍익표가 이 위기 시기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돼야 하는지 말씀 주실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이 지난해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당이 두 번의 패배를 넘어서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정책 관련해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민정관장 등 다양한 정책적 역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책임 있게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지도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되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당내 안팎에도 이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이 민주당 내부에 또는 안팎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의 지역을 내려놓고 어려운 서초구로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예. 희생과 헌신은 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부터 내려놓고 그 힘을 바탕으로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네 가지 기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정책 정당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금 이제 돈봉투 파문 때문에 그 3만 개에 달하는 녹취록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무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엄청 큰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얘기한들 국민들 귀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반성하고 바로잡아 나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으면 되고요. 예. 국민들께는 다시 미래를 얘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과거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완해서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수술하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국민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의원님 이게 좀 야박한 평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주당에서는 성비위 논란이 있었을 때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최근까지도 그런 성비위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뭐 앞으로 과거는 과거니까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과거의 그 성비위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주당은 그 정의를 앞세우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평등,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인권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논란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돈봉투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성비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에서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도 개선, 그러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런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적인 변화, 쇄신 그런 것들이 충만된다면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혁신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제가 그 누구보다 먼저 저자신부터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혁신과 희생을 위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또 한 번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이다라는 전망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예단하는 건데요. 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예. 공소장에도 담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망신주기의 대표였던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이재명이다. 뭐 그다음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돼서 북한에게 뭐 돈을 보냈다. 이런 내용들은 공소장에 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 당초 일방적으로 검찰이 선에서 수사했던 그리고 정보를 흘렸던 시점에서 공소장이 제기되고 법원의 시간으로 온 현 시점에서는 도리어 검찰의 입장이 궁색해지는 과거에 너무 언론 플레이나 또는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나치게 이 사건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문제를 사법적인 문제는 이 검찰이 어떠한 그 사실관계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수사 관행이 올바랐는지 그다음에 진짜 이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어떤 그 개연성 정치적인 것들이 전혀 내재되지 않은 수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금요일에 과반 투표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간 결선 투표하게 되는데 지금 친명 김두관, 홍익표, 박범계, 비명 박방훈 이렇게 언론이 나누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혹시 단일화 가능성 혹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의원님 되신다 생각하고 계시겠죠. 예. 저보고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스스로 친명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번 당내 경선 때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대표의 정책본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어떤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 당직이나 이런 걸 맡으면서 책임과 역할을 해올 때 사사롭게 제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정 그룹의 이해를 대변해서 사적인 판단, 사사롭게 판단해 오지 않았다는 게 저는 당내 저에 대한 지지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는 친명, 비명 이런 구도보다는 공명과 정명으로만 하겠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공명, 정명. 글쎄요. 예.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든 우리 당이 함께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를 안고 우리 당이 함께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